안녕하십니까. 제9회 총관사 산사음악회의 사회를 맡은 장군 불교신당연합회 총무 이창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빈 소개를 한 후 1부 강연을 시작으로 2부 추모 공연을 한 후 행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사암 스님분들을 소개한 후 기관단체장, 주최자 순으로 소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 송광사 강비이신 일기스님 참석하였습니다. 큰 박수. 다음 화순 보람사 주지스님이신 법인 스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선문 본찰인 호린사 정은스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흥사 주지스님이신 무진스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금선사 주지스님이신 성현스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벨 문학도시를 만들고 계시는 장군소 김성군 스님 참석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도의회 경제문화관광 위원장이신 윤명희 교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장군의회 김기용 부의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장군의회 홍정님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장군의회 왕윤채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산읍장이신 유양선 읍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일부 강연을 해주신 위의원 관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행사 주최하신 총과사 주지스님이신 연돈스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 주최하신 장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고재국 회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를 마무리하고 이번 행사를 주관하신 총관사 연등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저도 인사말을 써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천관사 산사음악회 올해의 테마는 장흥동학여장군 이소사와 옥산 전투 산화 무연고 영령들을 추모하며입니다. 동학농민항쟁은 1894년 음력 12월 16일 천관사 들머리인 전남 장흥, 관산, 옥산벌 전투와 대덕 월정 전투를 끝으로 그 비극적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꽃다운 나이 22, 결연히 말 위에 올라타 선두에서 싸우다 체포되어 모진 고문 끝에 요절한 동학여장군 이소사, 그리고 장렬히 산화하여 관산읍 남송리, 무연고 묘역에 잠든 수많은 무명의 동학영령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아 사람이 하늘이라는 동학운동의 이념은 이 땅의 근대를 추동하고 현대까지 관통하며 민본 사상과 사회개혁의 사상적 뿌리로 면면이 살아 흐르고 있습니다. 천관사가 자리한 지역 관산 옥산벌과 대덕 월정에서 벌어졌던 역사적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서 희생 영령들을 위무하여 추모하는 지역 사찰이 해야 할 공공적이고 종교적인 역할입니다. 나아가
지역의 동학 후손들을 포함해서 현재를 사는 이들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의 가치를 일깨움은 종교가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무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날 짙어가는 천관산 동백숲에 피어나는 향불과 추모의 울림 속에서 우리는 꽃다운 22세 동학 여장군 이소사의 비범한 용기와 남송리에 묻힌 무연고 동학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 되새기며 미래 세대에게 전승하려 합니다. 이 추모 음악회는 장흥동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와 천관사가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의 성격상 많은 대중들이 참석하여 화려하고 떠들썩하며 각광받을 자리는 아니지만 진중하고 의미 있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단지 바람은 이 행사가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어서 장흥동학농민운동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제대로 자리매김하여 대우를 받는 계기가 되고 의린 문양으로서 장흥의 품격이 한국 사회 전반에 뚜렷이 인식되고 각인되는 불씨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고재국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재국입니다. 여기 보면 이소사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 소사는 이제 여성분들을 높여서 부른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김소사, 인소사, 백소사, 뭐 서소사 엄청들 많이 오셨네요. 이게 이런 행사가 열어진 것은 131년 전 옥산 전투에 산하신 우리 영령들을 오늘 추모하기 위해서 청관사에서 131년 만에 이런 귀중한 행사를 갖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드리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경주에서 있는 에이펙 지금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1.23 계엄이 있었을 당시 계엄이 해제가 되지 않고 탄핵이 안 되었으면 정말로 숭악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에이펙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끔찍합니다. 이렇듯 국가가 이익에 있을 때라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 131년 전에 동학농민혁명군은 장흥이 이제 그 전국 전투 중에서 마지막 전투입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남겼던 전투인데 이분들의 공으로 또 역사가 흐르면서 131년이 흘러오면서 많은 혁명의 역사들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131년 전에 민주주의가 시작됐고 또 혁명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 그래서 장을 의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분들의 살아에 가신 영령들을 위로하면서 또 장흥의 동학농민혁명의 의의와 또 오늘 주제로 가지고 있는 이소사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 이여한 향토사업자께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앞으로의 민주주의 그리고 또 혁명의 역사를 장흥에 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요즘 들어서 그 생각되는 게 많습니다. 곧 선거도 뭐 닥쳐오고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사람이 중요하다. 이 모든 걸 사람이 운영해 나가고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절합니다. 여러분들 뜻을 모아서 정말로 나은 장흥 또 의향으로서 그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흥군 김성구 스님의 다음으로 전라남도 김제문화 관광위원장이신 윤병희 도의원님 축사 있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님의 축전을 간단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문금주입니다. 제9회 청관사 산사음악회는 1894년 단산 옥산벌 전투에서 희생된 동학농민군들과 동학여장군 이소사를 기리는 추모의 의미를 담고 있어 역사와 평화, 화해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행사가 역사, 문화와 음악이 오래진 지역의 대표 힐링 행사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의 치유와 평안을 느끼고 풍성한 가을의 향연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몇 분이 빠지셔서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종회위원을 활동하시고 원로 스님이신 묘독사 종옥근 스님 참석하였습니다. 충관사 원표당에 주소 계시는 지행 스님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군의회 백광철 의원님 참석하였습니다. 소개를 마무리하고 일부 장독립혁명 기념사업회 전 이사장이신 위의한님의 이소사와 장도와 옥산 전투에 대한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동학농민혁명 이야기를 한번 3박 4일도 좋고 5분도 좋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4시부터서 또 공연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길어봐야 35분 이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딱 그 메모지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그 엑기스는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정희라는 사람하고 전두환이라는 사람한테 못쓸 짓을 당해서 오래 서 있는 것이 불가능해서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라 해서 이 안은 앉아서 제 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종교는 고등학교 천주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 종교를 대타시하지 않습니다. 타 종교를 이웃 종교로 존경합니다. 다만 이번에 특검에서도 밝혀졌듯이 김건희 감옥에 있는 그 성형 많이 하는 여자한테 옷걸이, 귀걸이를 선물한 통일부 보수 집회에서 나와서 하는 뭐 사랑 제일 구축이나 코로나를 전파시켰다는 신천지는 저는 이웃 종교로 절대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웃 종교를 존경하지만 그렇게 또 이웃 타 종교에 대해서도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청관사는 불교고 동학은 지금은 천도교인데 왜 불교가 지금의 동학 천도교를 이 사찰에서 가장 으뜸이라는 대운부전 앞에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앞서 말했던 이웃 종교하고 관련해서 또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수에 가면 석천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그 주지스님이 진옥스님이고 여수 환경운동이라고 활동을 했고 제가 전남 환경운동이라고 상임부장에서 잘 아는 사이인데 그 석천사 옆에 가면은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과거부터서 우리 여순 지역의 유생들이 그 이순신 장군 추모 일을 되면 그 사당에서 제를 올리는데 일본이 강제 점령한 이후로 일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이 뽑고 들어와서 여순 지역의 유생들이 이 석천사에 있는 사당이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사당에서 이순신 장군 추모제를 지내는 것을 못하게 법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석천사에서 음식 뒷문으로 일단 음식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계속 맡고 있으니까 석천사 스님들이 담을 넘어가서 이순신 장군의 그 유생들을 대신해서 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미리서부터 유생들이 제물을 보내면 이렇게 이순신 장군 사당에서 제를 올렸습니다. 그 인연으로 지금도 가면은 문화재 정도 이순신 장군 사당을 했는데 사찰인 석천사와 이순신 장군의 사당에 담벼락을 가운데를 허물었습니다. 서로 간에 왕래를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 종교에 대한 존경이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인데 이게 이제 동학이라는 것이 뭐냐? 학문은 동쪽 학문인데 일단은 그때 조선 중말기에 서학 제가 몸담고 있는 천주교가 월성하니까 동학을 창시하고 수능 체조를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교 앞에서 미안하지만 조선을 이끌던 유교나 불교나 고려 선이 유불선이 상당히 퇴락을 했다. 그래서 다시 동학을 창건하면서부터서 이제 사단이 났는데 굉장히 한마디로 말하면 동학사상 그때 당시 변혁사상이고 혁신사상입니다. 사회를 개혁하고 도탄에 빠진 민중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었기 때문에 그 도탄에 빠진 농민들뿐만 아니라 올라간 양반들도 일부 스님들도 동학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든 한 깃바라에 모여서 조선을 새로운 백성이 주인인 나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동학사상이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고, 교회 말로는 죽으면 전당 가고 불교 말로는 죽으면 극락 가는 그것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사람이 곧 하느님같이 모셔야 한다는 것이 동학사상이고, 이러한 사상이 특히 전국에 퍼졌지만은 호남지방에서 동학농민혁명은 호남지방에서 대거 발생했는데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말에 우리 백성들은 세금을 지금 우리는 국세, 지방세 두 가지만 냈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은 국세, 하나에 대한 지방세,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장흥에도 안양이나 유치나 저기 해진 쪽에 가면 무슨 왕족의 땅들이 덕도 대리 같으면은 의궁이라 하고 나중에 인종 효종들이 임금되기 전에 그쪽에서 땅 세금을 자원 부사가 거두어서 한양을 올린 것이고, 또 하나는 호남 지방에 부사든 군수든 현감이든 오면은요 중앙관서에다 돈을 쓰고 옵니다. 그러면은 호남에서 잘 써봐야 3년이 있습니다. 3년이 끝나갈 때는 더 좋은 데로 가려면은 그동안에 또 아까 국세, 지방세, 왕세 말고도 삥 뜯은 돈을 갖다 끝나봐야 더 좋은 자리로 가지 못하면 경상도나 강원도로 버린다. 네 가지 세금을 호남 백성들이 냈는데 국세 기준으로 말하면 당시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날 때 참 수학 잘하는 사람이 경제학 잘하는 사람인데 조정의 경제를 56%를 호남에서 지금 같으면 전라남북도 제주도죠. 광주까지 됐기 때문에 얼마나 빡빡한 착취를 당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백성이 주인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동학 사상이 혁명 사상으로 자리를 잡아서 전국에서 잎에 남은 것이 그래서 이제 동학 농민혁명을 처음에는 이제 어떻고 집상소라는 얘기를 듣고 오는데 못 살겠다 해가지고 1894년 제가 얘기한 달력은 전부 다 음력입니다. 3월 4월부터 해가지고 현지에서 기포를 해서 무슨 이제 우리 장흥의 부대가 장성서 이방원 장군이 장태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지금 같으면 수도 경비 사령부를 갖다 무찌렀다 하는 뭐 장성 전투를 해서 이제 전주성이면 지금의 전라도 도청 소재지인데 전주성을 함락을 시키고 그래가지고 또 일부는 또 공주성을 넘어서 한양으로 진격하자 어쩌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5월달 되면 그런 걸 만들어서 전주 화약을 맺고 내려와서 전국에 유일하게 전라도만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자치 시대를 되는 것이 집강소 시대입니다. 그래서 장흥에서는 집강소가 활발했습니다. 전라도 그때 53개 주, 부, 궁 현이 있는데 나중만 제하고 다 지방자치제인 집강소가 있었고 옆군인 강진은 병영선이 있어가지고 조금 쫄아쫄아하게 자을 사람들이 가서 집강소를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와중에 농민들이 자기 전라도 농민들이 지역에 와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니까 우리 군수님 가보셨는데 군수는 허수아비요. 군의회가 의원들이 이렇게 잣대를 자꾸 이리저리 휘죠. 그런 시절에 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일전쟁이라고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조선 땅에서 일본과 청나라가 지금 불을 한 것이 뭐냐면요. 청일전쟁은 이건 조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가야 이해가 됐거든요. 조선의 민씨 정권이 이제 명성하고 어쩌고 그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자입니다.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선 군대가 지금 같은 수도관이 사령부 군대가 장성 와서 이방원 장군한테 대피를 해주고 그러니까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일 때 그 이전에 이제 갑신정변을 할 때 일본과 청나라가 텐진 조약을 맺어갖고 일본군도 조선에서 물러나고 청나라도 물러나자. 그러면서 만약에 일본군이 조선으로 주더라고 청나라가 출근할 때 상호 통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청나라가 이제 민씨 정권에서 동학군을 토벌해 주라고 하니까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당연히 일본한테 통보를 해야죠. 일본은 희희탐탐 조선을 다시 먹을 기회를 하는데 때는 때다 하고 청나라 군대보다 5배 많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조선 땅에서 청나라와 일본 간의 청일전이 벌어지는데 일본군이 승리합니다. 이 일본군이 승리하자 우리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잘 열고 있던 동학농민혁명군이 이거 아니다. 일본군을 쫓아내고 몰아내야만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돌아온다 해가지고 다시 혁명의 깃발을 든 것이 제2차 기포라고 합니다. 자, 제2차 기포는 여기서 그래가지고 1차는 대내적으로 우리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2차 기포는 외시의 침탈을 막아내기 위한 대적인 굉장한 국가 독립운동이라고 봐야 것입니다. 이럴 때 일본군이 청나라를 몰아냈으니까 일본군이 조선의 동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6월달에 경북궁을 침탈을 하고 그래갖고 고종을 간단히 선언하게 하고 그래서
농민군이 일본군을 몰아내야 기포인데 장흥에서 어마어마한 기포가 나오고 진봉준 기포가 나온 2차 기포인데 이 2차 기포 토벌을 조선군도 하지만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주한미군과 한국군 사이에는 평시작전권은 우리 한국 군대가 없고 그것도 김영삼 전국이 여러 평시작전권을 돌려받았습니다만 전시작전권은 지금도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을 토벌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주축을 해서 평시, 전시뿐만 아니라 군율도 일본 군율을 적용한다고 조선 정부하고 합의해가지고 일본군 일개 지금으로는 소령 계급한테 정권을 다 줍니다. 그리고 조선 군대는 뭐 대대장, 연대장도 일본군 중대장한테 꼼짝할 소리 못하게끔 만든 것이 그것이 문서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을 토벌할 때는 대외적으로요 그 일본군이 전투를 할 때 저런 목처한 것은 일본군은 앞으로 장차 조선을 먹을 야심이 있기 때문에 민심한테 그 나쁜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 조선군 네가 잡아라니까 뭐가지 쳐 이래갖고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야 할 시간이 됐는데 33분 앞으로도 15분 이야기 더 하고 네. 자, 장흥으로 넘어오는 장흥 동학농민혁명군을 토벌하러 넘어 이전에 전국에서 2차 기포를 할 때 전부 다 조선군대, 지방군대한테 선멸이 당하고 아까 말했지만은 조선군대의 불령권을 장악한 일본군대가 서울에서부터 출발하면서 착착착착 일본은 강원도로 착착착 남원까지 다 오면서 한 번 지나가면 전부 다 10대마다 싹쓸이를 해버렸어요. 그런 사이에 장흥은 이것이 아니다 그러고 음력으로 12월 21일 날 지금은 웅치가 보성군으로 편입했지만 당시는 장흥군인데 부교철이 기포를 합니다. 기포를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깃발 들고 우리 싸우자. 1월 20일 날 대응, 지금 대덕이죠. 이렇게 대응은 대덕과 해진이 합쳐진 이 이날의 부대가 기포한데 이 이날의 부대가 동학농민혁명 장전투에서 제일 유명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소사도 이 이날 부대의 소속입니다. 기포를 하는데 다른 데에서는 전투를 다 지고 있는데 장흥은 기포를 해서 1차 해령진성 지금 해진의 수군 종사군 만호가 출근하고 있는 데는 당시 평상시에는 병력이 없고 그때 당시 조선 초기에는 수군이 한 400~500명 됐다는 기록이 있는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한 50명밖에 없어요. 전시가 벌어지면 우리 향토 예비군 진발하듯이 수군에 편대된 사람들 해진으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해진 해령진성이 병참기지 이게 식량도 있고 무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대덕 해진 군사 동학농민혁명군이 군세가 한 7~8천 됐어요. 초기에 해진 가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해진의 해령진 수군이 아이고 우리 뭐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해진서 수군 무기 육군 무기하고 수군 무기하고 틀립니다. 이수인 장군이 해전에서 잘 싸워준 건 대포 때문에 있는데 육군 대포하고 수군 대포는 틀립니다. 그리고 군량미 잔뜩 싣고 가가지고 부교철 웅치 부대하고 지금 해전에 접선하고 살짝 장흥 우변에 있는 지금 고흥 그때는 흥양현해를 친구한테 흥양 현감이 얼마나 급했던가 자기 군수 지진도 놔둬보고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부라고 하는데 또 군사 동원한 병부도 자흥농민군이 그것을 뺏어갖고 와가지고 12월 1일 장평 사창 지금 장평 연사무소에 있는 데가 자흥군의 곡식이 정해져 있는 창고인데 거기서 모일 때 이방원 장군은 북진 이제 전봉군 장군 대열에 합류했고 폐자병들 데리고 오니까
장평 면사무소에서 모이는 하수농림부 행산 대저 돼지 농산 보니까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이 모이면서 이박은 장군 거기서 병연설을 하는데 그 유생이 써놓은 기록이 있어요. 내가 전부터 이 이란 교철과 화분으로 습격을 오래된 교속이 있었다. 그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 왕조선으로 나는 국조선을 때 장평에서 만나서 장차 자은군은 앞서가지고 강진현 병역 나주까지 친다는 대중연설을 하는 것이 듣고 유생들이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12월 2일날 1일, 2일, 15, 3일날 장으로 이동하면서 12월 4일날 벽사여 지금 원돌이 옛날 구교도소협회를 그 역졸들이 동학농민 인명분들한테 진짜 몫을 짓을 많이 했어요. 새벽에 가서 단숨에 싹쓸이를 해붓고 벽사역 관하가 4분의 3이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장흥 북에서 이제 탐진강 건너서 이항강 건너서 장흥 부사가 다음은 우리 차례인데 그러고 다리를 후쭉 떨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들 장흥 부사한테 도망을 가라겠어요. 근데 나는 또 그냥만 또 이것은 또 기계가 있다고. 야, 내가 이게 장흥 부사한테 장흥수 죽어야지 내가 비겁하게 도망가겠냐? 그러면서 성을 좀 고치고자고 12월 4일날 밤부터 횃불을 올리고 해진서 뺏어갖고 대포로 빵빵 두면 그것만 해도 소리만 들어서 쪼라불죠. 벽사역은 이미 없어져 버렸는데 12월 5일날 새벽에 장흥이 동문이 지금 현재 장흥교회 옛날에 장흥장 앞에고요. 남문이 지금 장흥문화회관이 있는데 북무지 저쪽 신흥사 주님 오셨죠. 신흥사에서 넘은 그 북문인데 서문은 없습니다. 서문은 뒤에 이제 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새벽에 대포 소리를 한 방 빵 쏘는 걸 신호로 해서 사방에서 북문을 제일 먼저 넘고 북문 남문을 넘어서 자흥 부사를 새벽녘에 잡아가지고 약간 조리돌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흥읍사무소 이때가 그때 자흥시장인데 자흥시장에서 부사 무릎을 붙여놓고 꽃다운 나이 22살 서방은 있었습니다. 22살 서방님 이름은 김자양장입니다. 이 수사는 일본군 기록이나 우리 이도항의 조선군 기록에 말을 타고 일본군 기록을 일본 신문 기사를 경국지색이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양귀비가 한 나라는 이렇게 쓰러뜨렸다 갖고 양귀비한테 경국지색이라는데 이 수사는 경성지색 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미모의 꽃다운 여자가 말을 타고 지휘를 했다 해서 마상지휘라고 나옵니다. 아니 그때 누구남도 많고 이제 남자분들 편하는데 아니 여자가 말을 타고 나를 따르라 한뒤 오줌 질질 싸면서 따르겠어요. 좀 속된 말로 그런 이수사가 이인남 부대인데 그 이인남도 뭔가 남녀 차별이 없다. 네? 남자는 이 수사가 목을 쳤다는 것은 그 일본군 토벌사령관의 기록에 보면 자흥에서 부사에 목을 쳤다는 사람은 여자라는 소문이 따로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사를 잡아다가 하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할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2월 6일날 강진 지금 군을 가는데 그것도 새벽에 단숨에 처분입니다. 12월 7일날 8일날 조금 한숨 돌려서 12월 10일날
병영성을 함락합니다. 병영성 같으면 지금의 전라도 31사단 같은 데는 그거는 정예 군대이기 때문에 장흥구나 강진현은 지방군이 좀 들려서 하루 밤새하고 새벽까지 전투를 했는데 끝낸 농민군이 이깁니다. 여기서 농민군이 계획했던 것은 해령진성에서 수군의 대포 폭약 총알을 노획하려고 했는데 병영성의 김두음이라는 공간이 분명히 해진서 농민군이 그걸 무기를 약탈했다는 것을 알고 하루불을 들고 화약 창고로 자폭을 해갖고 같이 터져버려요. 죽어요. 그래서 병영성에서 일때면 무기 획득 군장을 재무장을 못하니까 그리고 이미 그날 된 게 나주로 일본 군대가 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눈물을 흘리고 나주로 못 가고 장흥으로 돌아온 날이 12월 12일입니다. 아침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장흥 농민군이 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령진성, 양현, 벽사역, 자흥구, 강진영, 병성 경승을 했는데 12월 12일부터서는 나주에서 일본 군대를 보낼 때 일본군 1기 중대에 조선군 1개 소대를 찌끄레기로 스키장식으로 찌개갖고 보냅니다. 이놈아 한국 사람 말도 대하고 저쪽으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일본군이 지휘한데 4군데로 보냅니다. 자, 나주에서 하나는 제일 쪽으로 말하면 강진에서 성전을 통해서 강진에서 장흥으로 들어온 거. 또 하나는 금정에서 유치 지금 조양을 넘어온 게. 또 하나는 나주에서 원정면 암체인 골장을 넘어서 탕진관을 따라 들어온 게. 또 하나는 하순 능주에서 장평을 지나서 웅치가 장흥이게 웅칠도 장흥으로 4개 부대들이 4개 중대에 조선군 1개 소대가 찌끄레기로 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12월 12일 날 저녁부터서 건산전투라고 하는 저는 이제 이름하는데 지금 자흥고등학교가 있는 오정들 거기서 저녁부터 전투를 하고 남해에서 전투. 당연히 다른 데는 일본군이 지나가면 하루 끝난 게 12월 12일 날 졌습니다. 농민군이 졌으면 그런데 12월 13일 날 또 오서 산에 숨었다 붙습니다. 그러면 유치 밑에 옛날에 이제 빈재라고 하는 데가 지금 유량리로 통했는데 그때는 이제 지명이 유행동인데요. 유행동에서 또 12월 13일 날 하루내 전투를 하고 용발리 그렇게 이사경 부대라는지 유치 아니 지금 같은 부산면 부대들이 일본군들한테 또 전패를 합니다. 12월 13일 날 저녁에는 지금 우리 남산공원인데서도 전패를 합니다. 그랬으면 조금 알고 그랬건데 우리 자흥 농민군들이 13일 날 지니까 자울제를 넘어서 의산 알죠? 자흥 용산 의산 큰 뿌연하고 천연기념물 있는데 알아봤어요? 거기다가 진을 치고 대열을 정비해서 14일 날 자흥부로 또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월 13일 전투했지. 자흥부에서 14일 전투했는데 농민군이 밀린 게 또 자울제로 또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민군이 행상 대표팀이 했는데 일본군이 12월 15일 날 다른 편이 정심을 먹을 때 자흥 농민군이 또 공격을 해버려요. 그래서 밥 먹다가 하니까 이제 유치 조양천 전투도 있습니다. 밥 먹다가 당했거든요. 농민군한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나주에서 성전을 통해서 강진으로 온 부대가 호비보병 19대 2중대 그는 중대에 우리나라 조선군 교도 중대가 찌끄레기가 하나 묻혀있어요.
그놈들을 부대가 와갖고 전시가 역전돼서 정신 붙어서 해가 질 때까지 싸워서 밀려간 데가 자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군대가 조정에 보고서를 낼 때 농민군들을 30리 밖으로 내쫓인데 한날 하루가 일렸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조정이 알았어요. 내가 석대들 지금 자운 공수운동장인데서 자울제까지 직선거리 2km 넉넉 잡아봐야 3km밖에 안 되는데 30님은 12km. 그럼 조선에서 당연히 그렇게 안 됐습니다. 자울제를 넘어갔는데 해가 지니까 지금은 자울제인데가 대마시였습니다만 제가 80년대 그 동학백산 때는 자울제인데가 대마시면 원래 일본군들이 전투를 할 때 대밭에서 숨어갖고 농민 올 때 대밭에서 총을 쏴갖고 재미를 봤는데 저 내려가면 그 농민군이 또 대밭에서 숨어서 총을 쏴갖고 갔거든요. 이렇게 후퇴를 합니다. 12월 15일입니다. 그럼 후퇴를 할 때 자울제에서 이제 밀렸던 오늘의 주제인 옥산 전투로 넘으면서 지금도 이제 일본군도 알죠. 간사리가 머물고 있다는 걸. 그런데 이 옥산을 또 농민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부대를 크게 4조각으로 또 나눕니다. 하나는 강진으로 보내갖고 칠양역을 자울제, 영준이로 넘은 데가 뭡니까? 영준이 그 제로 한다고 하고, 하나는 지금 뭐 설치제 그쪽으로 찾길이 아니고 설치에서 재송에서 원림에서 내려오는 그 남송으로 내려오는 길이, 하나는 해안선으로 내려오는 그 바닷가를 통해서 내려가고, 또 하나는 지금 그래갖고 사방을 포위해서 12월 16일 아침부터서 저녁까지 하루 내 싸운데, 처음에는 지금 죽천 대내라 가지고 죽교 그 대가를 놓고 아군과 적군과 농민군이 교전을 하다가 저녁나달쯤 농민군이 밀려서 옥산에서 대거 섬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청관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일부 강진에 온 사람은 명주리제를 넘어갑니다. 대적 사람들은 방촌으로 해서 월정으로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17일 날 시간이 없어서 49분이니까 간단히 5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정 전투가 마지막 전투고, 제가 말했던 자흥군에서 일본군이 자흥 동학농민혁명군을 전국 동학농민혁명군을 포벌하는 전투 상부가 목록이 27개가 있습니다. 그중 5개가 장흥입니다. 내가 하나부터 기억, 유치, 조양천, 그 다음 유행동, 지금 유량리, 빈재, 자흥 전투가 자흥 전투, 자흥 은근 전투, 지금 자울제나 근산 전투입니다. 하나가 옥산 전투를 합니다. 그러면 옥산 전투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옥산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부산 수비대라는 일본군 후비보병이 자흥을 와서 소문 듣고 일본 공사관한테 다 보고한 보고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국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러는데, 자, 이 소사로 영어를 가겠는데요. 제가 소설을 쓰면 이손사에 대해서 어디 아버지가 누구고 남편은 김자 양자 문장계가 나오는데 하겠는데, 역사를 한 사람이라 그렇지만은 오늘 야사로 얘기하면 이소사는 관산 송현, 지금으로 보면 송천 사람입니다. 거리 시집을 갔죠. 그것은 기록이 될 만한 거냐, 김재계 선생이랑 항일 동학농민혁명군의 아들인 김재계 선생이 있으면 송현에서 신녀가 나타나고 영천국 그것이 이수사를 이인한 부대의 소속이라고 명심했는데, 이수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수사 같은 경우는 관산서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숨어 있는데 섣달 금날이 다 돼갈 쯤에서
그 서울서부터 일본군 따까리 하러 된 소모사 백낙중 부대한테 체포됩니다. 그래갖고 백낙중 부대가 얼마나 고문을 했던가. 이미 이두환이라는 조선군 토벌 그 사령관한테 인계됐을 때 숨이 헐떡거리고 죽을 것 같고, 그리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이미 굶었다. 그래가지고 나주로 보고를 하니까 나주에서도 부사에 목을 치는 여자가 사람이 여자라는 데들한테 나주로 보내라게. 일본군 사령관 지금이 숨이 헐떡거려서 안 되겠습니다. 함께 대단히 이제 종교적 수련을 사람이라서 우리 스님들 자선하고 참선하고 그러면 뭐 밥 안 받고 몇날 며칠 하듯이 이수사가 희생을 할게 숨이 살아났는데 나주로 보낼게요 했어요. 그래갖고 나주로 보냈는데 나주에서 이수사를 조사를 해야 하려는데 나주까지 가니까 또 숨이 헐떡거리게 김자 양자 문자 서방을 좀 찾아서 나주로 보내라. 그런데 서방을 찾아서 가져가는데 이미 일본군이 치료되어 있지만은 정확하니 이소사 동학여장군은 몇 월 며칠에 사망한 기록을 놓고 이소사가 소속된 이 인하는 가보년 다음에 을미년 3월 3일 날 나주에서 체육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산 전투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명이 희생됐냐 그런 거는 이제 옥산 그 남송 묘지를 파멸을 해서 시신을 확인해보면 분명히 2층, 3층으로 쌓였을 것입니다. 장흥이 그랬거든요. 그것만 있느냐. 시신이 널려있고 옥산 전투 이후로 일본군과 조선군이 청관한 토벌을 할 때 100명을 잡았습니다. 그 중에 30명을 현재 재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그리고 광산 전투에서는 적어도 일본군 3대 중대에 한국 조선군 3대 소대가 찌끄레기로 토벌을 했다. 그리고 월정이 마지막 전투인데 월정에서 깊은데 흰치를 넘으면서 또 관사를 토벌하고 해서 자울죄로 넘어갑니다. 자, 흔히 동학농민혁명은 실패한 혁명이라고, 진짜 2분 만에 마무리할게요. 실패한 혁명이라고 하는데 내용적으로 실패했지만 동학농민혁명 때문에 조선이 개화가 되고 근대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조선의 공문서는 하문이었는데 국한문 혼용으로 됐고, 가부들의 재혼을 허가한 것도 동학농민 가보개혁이라는 데 됐습니다. 그리고 백정들이 백정들 퇴락해서 그런 것도 폐지한 것이 동학농민의 근대사에 문을 열었는데, 동학 세력이 직강소를 하다가 이제 전국 의회까지 장악을 못하고 실패를 해서 그때 물꼬를 텄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은 도국반민, 나라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리하게 한다. 이것이 불교 용어로 하는 호국불교랑 똑같습니다. 호국불교하고 이 정권 잡은 윤건인가 갱건인가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이 일어날 때 아까 석천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명대사, 서산대사 같이로 승병들이 일어나서 나라를 구하는 것이 마찬가지로서 역시 종교는 모든 그 백성들의 그 권한을 구제하는 것이 일목적이고, 종교의 백대기 뒷주머니 챙긴 것은 한 10주머니나 된다고 하면서 조금 강의를 덜 가졌는데 앞으로 나서요. 이것이 이제 당원 동학농민혁명은요 엄청나게 사람이 한 2,000명 가까이 죽었지만 항일 독립운동은 또 제일 잘한 데가 장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사에게 오신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울 때는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장흥 동학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신 위안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